전설야당, 바람둥이, 소금 장수. 옛날 경상도 함양 백운 산자락에 백울리와 운산리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1년에 두어 차례 소금 장수가 찾아와 소금을 팔고 사나흘 머물다가 다른 마을로 떠나곤 했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몸집이 크고 구릿빛 피부인 소금 장수는 함양장에서보다 소금을 싸게 파는 데다 입담이 무척 좋아서 부녀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올 때가 됐는데 무뚝뚝한 농부의 아내에서부터 일찍 남편을 잃은 과부에 이르기까지 평범함이 되풀이되는 심심한 나날을 보내면서 은근히 소금 장수를 기다리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사방을 떠돌면서 겪은 경험담이나 이런저런 문물을 접한 일들을 걸쭉하게 늘어놓으면 그보다 재미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 더 해줘요. 여인들 성화의 소금 장수는 소금을 팔다가 얘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주막의 주모와 과부들이 그런 소금 장수를 특히 좋아했고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면 귀한 손님처럼 반겨주었습니다. 날이 저물면 소금 장수는 주막에서 하루 잤는데 그때마다 깊은 밤 방에서 뜨거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소금 장수와 주모의 몸이 섞이면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어떤 날은 남몰래 다른 과부의 손에 이끌려 하룻밤 보냈습니다. 소금 장수는 은밀히 쾌락의 밤을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떠난 뒤 마을에는 소금 장수가 어디에서 누구랑 재미를 보고 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우물가나 빨래터에서 여인들끼리 주고받는 소문의 단골은 주막집 주모였으며 이따금 과부들도 화제에 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 장수가 다시 소금을 팔러 나타났습니다. 소금 장수 등장 소식이 퍼지자 마을 아낙네들이 소쿠리나 함박을 들고 엉덩이를 흔들며 몰려들었습니다. 이봐요, 소금 장수. 우리 마을에서 며칠 머물다 갈 건가요? 글쎄요, 모레쯤 다른 마을로 갈까 하오. 그러면서 소금 장수는 이 마을이 고향처럼 편안하고 여인들은 더없이 좋다며 넋살을 떨었습니다. 그 말에 여인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재미있는 얘기 좀 많이 해주고 가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떠들썩한 무리에서 유독 한 과부는 수심에 찬 얼굴로 소금 장수를 바라봤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여인과 눈길이 마주치자 반가워하면서도 여인의 우울한 표정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날 밤 소금 장수는 습관처럼 주막집으로 찾아가 짐을 풀었습니다. 주모는 환한 표정으로 소금 장수를 반기고는 밤이 되자 몸을 섞으며 함께 육룡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지만 소금 장수와 주모는 듣지 못했기에 계속 쾌락을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격렬히 치른 방사가 끝날 즈음 방문 밖에서 호끼침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주모는 방문 밖을 향해 거기 누구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여인의 가느다란 헛기침 소리가 또 들리자 주모는 미처 저고리끈을 묶지 더하는 채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달빛에 풍만한 앞가슴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헛기침한 사람은 젊은 과부였는데 질투심 가득한 얼굴로 주모와 방 안의 소금 장수를 번갈아 노려봤습니다. 당황한 주모가 옷매무새를 고칠 때 젊은 과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금 장수와 할 얘기가 있어요. 주모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과부는 불이 나눌 이야기라면서 소금 장수를 불렀습니다. 과부는 방에서 두 사람이 재미를 보는 내내 밖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질투심을 억누르며 기다렸던 상태였습니다. 소금 장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나오자 과부는 여기서는 곤란하니 호젓한 곳에서 얘기를 나누자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참. 두 사람은 지난 봄에 한 몸으로 어우러졌던 방앗간으로 갔습니다. 잠자코 따라 나선 소금 장수가 무슨 말인지 어서 말해보라고 재촉하자 젊은 과부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임자의 씨앗을 뱃속에 갖고 있어요. 젊은 과부는
지난번에 여기서 관계를 맺은 일이 바로 임신으로 이어졌다면서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넉 달 지나면 아기를 낳게 돼요. 이제 어쩌죠? 뜻밖의 상황에 소금 장수는 크게 당황해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비 노릇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오. 그러니 자리공 뿌리를 다려 먹어서 뱃속 아기를 없애버려요. 소금 장수는 자신은 역마살 강한 운명이라며 출산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건 천벌받을 죄라면서 같이 힘을 합쳐 살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역마살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소금 장수는 고개를 저으며 재차 말했습니다. 난 그럴 순 없소. 조선 천지를 떠도는 역마살이 낀 팔자를 타고났기에 누구와도 살림을 꾸릴 수 없다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거듭 합치자고 호소하자 소금 장수는 과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요. 내일 저녁 집으로 찾아갈 테니 그때 차분히 얘기해 봅시다. 과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소금 장수는 주막으로 되돌아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나름 조심하느라 주로 임신 가능성이 적은 아줌마하고 살을 섞었는데 어쩌다 젊은 과부와 관계한 바람에 사달이 났다고 자책하면서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속상할 때 마셔서인지 술이 평소보다 빨리 취하자 주모가 잠들었을 때 소금 장수는 모든 짐을 놔두고 주막을 벗어났습니다. 두 번 다시 이 마을에 오지 않으리라고 결심하고 비틀거리며 도망치던 소금 장수는 마을 남쪽에 있는 소에 이르러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근처를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발견했을 때 소금 장수는 든 눈으로 죽어 있었고 이후 넉 달 동안 근심으로 지낸 젊은 과부는 아기를 낳다가 채 낳지 못하고 아기와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소금 장수가 빠져 죽은 곳은 백운산 운산마을 남쪽에 있는데 함량을 가로지르면서 땅을 기름지게 해주는 위천수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소금 장수 전설로 인해 소금쟁이소라고 불리게 됐고 그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바람둥이에 대한 하늘의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정사와 야사를 아우른 흥미진진한 이야기 역사야담 자매 채널도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